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럼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경제력 수준으로 어찌됐든 간에 네.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 네.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재앙이죠. 이건 북한인민들한테는 축복인데. 축복이죠. 근데 한국한테는 재앙이죠. 우리가 왜 감당이 안 되냐면 일단 그 북한 체제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가정하자고요. 네. 주인이 없으니까 밑에 네. 지 맘대로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난민들이 내려오겠죠. 예, 한국을 향해서 네네네네. 내려오면 분계선에 뭐 우리가 군대가 지키고 있고 지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뢰는 뭐 해체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지들 손으로. 그래도 오솔길 하나 만들면 계속 따라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뭐 기관총으로 쏴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비상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죠. 가령 일산 호수공원 호수 물 빼고 거기다가 뭐 유사시에는 난민 캠프 만든다. 이런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 실제로 있나요? 하나만 이제 공개를 하지만은 그러면 거기다 수감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내려보면 우리 그래도 옥수수밥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밥을 주고 고기도 주고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죠. 난민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민촌에는 역대적으로 어느 나라든 시리아 난민촌이든 어쨌든 성폭행 무슨 뭐 폭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의 범죄. 범죄가. 예. 그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가둬둘 수는 없으니까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번엔 운이 나빴다 해가지고 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뭐 배 타고 내려오고. 네. 그러면 이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뭐 안전한 나라도 하도 많은데 왜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론 한국도 내려오겠지만 중국도 가고 뭐 러시아도 건너가겠죠. 네. 근데 북한 난민들은 세계에서 군사력이 최강인 난민이라는 거죠. 10년 다 군대 갔다 오고 총 쏠 줄 알고 북한 어느 마을이나 무기고들이 가득가득한데 이게 통제력을 잃어보십시오. 총 한 자루 차고 한탕만 털면 먹고 사는데 뭐 북한 앞바다에는 해적이 날뛸 것이고 배 타고 와서 한국에 와서 강릉 지점 습격하고 도망치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치안이 파탄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IMF 때는 그래도 우리가 2, 3년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원인이 해소되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원인을 해소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 떠나게 하려면 북한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장을 세워야 되고 공장을 세우려니까 도로 닦고 제일 중요한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발전소 하나 만들려면 한 2, 3년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 손가락 밟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공동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라도 가면 농촌 청년회장이 뭐 70대 할아버지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북한도 한번 공동화되면 그 부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외국 나가서 2, 3년 자리 잡은 젊은 인력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북한에. 그러면 북한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리는 거고 치안도 완전히 망가질 것이고 물론 유엔군들이 들어가겠지만은 이거를 참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김정은이 곱든 밉든 그냥 그들은 그대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냥 고마운 거다. 우리한테도 좋고 중국한테도 고맙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뭐 가령 우리가 맨날 통일대박 하는데 그거는 저는 완전히 과장되건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통일대박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통일대박의 논리는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뭐 이런 구조를 끝납니다. 그렇죠. 북한의 자원도 그렇고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자원 없습니다.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 없어요? 예, 북한이 뭐 자원이 있으면 북한이 저렇게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내가 다 팔겠죠. 있는 게 석탄, 뭐 갈탄 뭐 이런 건데 전략적인 자원은 하나도 없고요. 뭐 원주처럼 이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통일대박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한 가지만 사례 듭니다. 만약에 통일되면 북한 남자들은 장가를 못 가요. 여성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 오는 사람들 있겠지만은 한국의 결혼 시장이 작으니까
주로는 중국에 다 넘어갈 거란 말이죠. 중국만 가면 내가 선진국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중국 남성하고 결혼하게 되면 돈을 보내면 북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면 북송돼서 처벌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 누구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중국의 성비가 요즘에 20대, 30대인 경우에는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 남성이 120, 여자 100이에요. 오. 그래서 중국 전체로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짝이 안 맞는 남자만 3천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북한 여성이 딱 가게 되면 이건 뭐 엄청 대우받는 거네요. 선진국 남자고 살 뿐더러 중국 남성들이 여자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밥 해주고 빨래주고 그래요? 애 키워주고 뭐 기분 좋은 발도 씻혀주는데 네. 북한처럼 가부장적인 거의 봉건적인 시스템에서 살던 여성들이 중국에 가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선진국 여성이 되고 북한에다가 다 야 이쪽 와라 너무 좋다. 그럼 북한 여성들이 다 중국에 몰려갈 거란 말이죠. 우리도 뭐 강원도 뭐 이쪽 농촌 가면 필리핀 어떤 여자가 와서 네. 자기 말 여자들 싹 다 데려다 와서 결혼시키고 막 이런 것처럼 네. 다 건너가요. 그럼 북한 남성들은 통일을 반기겠습니까? 장가를 못 가게 됐는데 여성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사회 문제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 여성들이 낳은 자식들은 중국과 북한의 혼혈 아닙니까? 예. 그럼 중국에 한 세대가 지나면 아빠가 한족인 애들이 득실득실 거린단 말이죠. 민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그럼 이거를 정치 통일 대박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도 못 하죠. 그런데 이거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 있냐 하면 저도 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통일 대박 속지 마시고 통일 쪽박입니다. 그래서 물론 쪽박을 안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에 보면 우리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국회가. 이 국회에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본 생산적인 논의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장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예, 맨날 자기들끼리만 싸우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땐 골치 아픈 재앙인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비유하면 저는 죽음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오는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근데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생각이 귀찮아. 그래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통일이란 옆집 일본은 맨날 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주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한반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지진이 언젠가는 닥쳐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을 죽음에 비유하셔가지고 되게 이제 너무 그냥 무섭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리적이긴 하네요. 예. 언젠간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예. 두려운데 막상 준비는 안 돼 있고. 예. 이거 무섭다. 그래서 일단 이게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되지도 예. 않고. 사실 준비만 잘하면 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렇죠. 제가 2018년에 조선 레보루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요거는 북한의 북한을 알리는 책이라면 조선 레보루션의 소재는 2029년의 통일. 그러니까 10년 뒤를 가상하고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가상해서 쓴 겁니다. 그것대로 하면 북한은 순식간에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북한이 조금씩 개방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기득권 세력이 사라지게 되면 예. 기득권이 없다는 게 하나의 그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리천장 도처에 가득해가지고. 네. 근데 인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최근 한 1000년만 놓고 보면 한 250년마다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 해서 법치주의가 시작됐고 네. 중세 봉건 개혁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종교의 시대, 천년의 암흑의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다시 250년쯤 지나서 삼권 분립 사상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시작됐거든요. 네. 미국에서 삼권 분립이 사상이 구현됐는데 그 사상 자체는 50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루소라는 그 사람이 삼권 분립에 대해 책 썼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다시 또
몽테스키웨가 썼고 그리고 다시 50년 전 영국의 로크라는 철학자가 야 왕이 왜 다 혼자 가지고 있냐 둘로 나누면 좋겠다. 그 50년 뒤에 몽테스키웨가 아니 셋 나누면 더 좋겠다. 50년 뒤에 그럼 해보자 했는데 왜 미국에서 했냐 사상은 철학은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에 기득권이 없는 땅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왕이 목을 친 다음에야 상권분립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나라들이 기득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이 사라지게 되면 북한이 유일하게 기득권이 없는 땅이 됩니다. 근데 삼권분립의 사상이 나온 지도 이제 25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라든지 경제 체제에 대한 그 테스트를 북한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는 한데 예. 일단 한 군데가 이제 꽉 막혀 있으니 예. 지금 상태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잘하면 있을 수 있죠. 가령 뭐 우리가 철도를 닦는다 네. 이러면 뭐 한 10년 뒤에 그 요즘 최근에 나오는 철도가 이렇게 진공관을 해가지고 하이퍼루프라고 네, 이렇게 하이퍼루프. 쫙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초고속. 건설도 하지 않습니까? 하이퍼루프를 그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지금 두바이라든지 미국 LA라든지 뚫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됐다 하면 그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라는 한정돼 있을 것이고 한국은 못 타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철 건설비가 1km에 거의 450억씩 들여서 고속철을 만드는데 저거 다 뜯고 이제 한 20년도 안 썼는데 뜯고 다시 또 건설해야 되거든요. 비용 때문에 못 해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차피 고속철 하나 닦아야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이프루프 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는 뭐 가령 휴대전화다 하면 예전에 뭐 유선 전화부터 시작해서 벽돌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터넷망 뭐 선 가득해가지고 아직도 선들이 가득하고 뭐 이 시대를 다 거쳐왔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 가면 뭐 일부 나라는 뭐 가령 위에서 풍선 하나 띄워놓고 와이파이를 다 쓰니까 선도 필요 없고 바로 이제 이 전화기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휴대전화 시대 모든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그냥 전파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빠르죠. 예. 근데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거를 넘어올 동안 북한은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은 어떻게 나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네. 저 책에 보면 돈 어떻게 획득할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